어떻게 이렇게 곱고 부드러워요? 회장님, 더 깊이요. 살짝 스친 입술은 곧 깊어졌고 와인의 달콤한 향과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점점 아래로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숨결이 한 번에 스며들며 몸속 깊은 곳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꽤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덕분에 결혼 후에는 집과 아이에게 집중하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골프를 치거나 봉사활동을 다녔고 명절이면 해외여행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했던 일상이 단 한 번의 사고로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남편은 그렇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저희가 모아둔 자산이 있었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유지하기엔 결코 오래 버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진학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저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게 손을 내민 건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혹시 단정하게 일할 수 있다면 가사 도우미 자리가 하나 있긴 한데 한번 해볼래요? 요즘 믿을 만한 사람 찾기 힘들다더군요. 처음에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저는 직장을 다녀본 적도 하물며 남의 집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니 자존심보다 현실이 먼저였습니다. 혼자 사는 회장님 댁인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손은 많이 가겠지만 그래도 성격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라 하더라고. 회장님 혼자 사신다고요? 자녀들은 다 출가했고 사모님은 벌써 오래전에 사별하셨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따로 찾는 거지. 들락날락하는 사람보단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낯선 집, 낯선 사람. 하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안정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가사도우미라는 명함을 들고 낯선 집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히 맡은 구역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일. 처음엔 그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배정받은 집은 하얀 담장과 유리문 너머로 작은 연못이 보이는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희끗한 머리에 키가 큰 깔끔한 셔츠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얘기 들었습니다. 첫날이시니 제가 쓰는 공간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짧게 말하며 집안을 돌았습니다. 모든 곳이 정돈돼 있었지만 이상하게 생활의 온기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재는 들어가지 마세요. 먼지 청소 신경 써 주시고요. 차가운 목소리에 잠시 멈칫했지만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공기가 맑아야 집도 행복하죠.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제 얼굴을 스쳐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 시선이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진 걸 느꼈습니다. 일을 마치고 현관 쪽으로 향할 때 발목이 약간 꺾이며 순간 멈칫하자 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마루 끝이 조금 미끄럽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실내화를 준비해 드리죠. 그냥 툭 던진 말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겉은 단단하고 말수도 적지만 그 속에 배려가 스며 있는 사람. 집을 나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 봤을 땐 무심한 분 같았는데 전혀 아니네.
그 이후부터 이 집에 오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차갑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감기에 걸리셨는지 며칠째 기침을 하시는 모습이 마음에 걸려 출근하시기 전에 따뜻한 걸 드리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누룽지를 준비해 두었다가 냄비에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퍼지는 구수한 향이 금세 부엌을 채웠습니다. 따끈한 숭늉을 찻잔에 담아 서재로 가져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며칠째 기침하시길래 몸 좀 데우시라고요. 그는 싫지 않은 듯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더니 한 모금 마시며 낮게 말했습니다. 숭늉, 이거 참 오랜만이군요. 그날 일을 마치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시다면 가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순간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하지 말라던 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까 봐였구나. 괜스레 마음이 짠해지면서도 그 따뜻한 배려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 한쪽에 김치, 멸치볶음, 나물 무침 같은 간단한 반찬을 조금씩 만들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온기 같은 거였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 없던 그분이 며칠 뒤 저녁 무렵 주방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 반찬 직접 하신 겁니까? 네. 그냥 집에서 조금 더 만든 김에 가져왔어요. 안 드시면 버리셔도 됩니다. 아니요. 맛있더군요. 짧지만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제 손에서 장바구니를 받아드는 순간 묘하게도 숨소리가 가까워지고 서로의 얼굴에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면서 가슴 한쪽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현관을 나서면서도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라기엔 설명하기 힘든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그날도 평소처럼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정리를 끝내고 돌아서려는데 회장님이 식탁 위에 작은 와인병과 잔 2개를 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더 있으십니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저는 와인병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은요. 그는 잔에 와인을 따르며 시선을 제 손끝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날씨가 차가우니 한 잔쯤 괜찮을 것 같아서요. 담담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의미가 스며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공기마저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그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런 일을 해오신 분 같진 않은데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이 살아있을 땐 나름대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았어요. 갑작스럽게 남편을 사고로 떠나보내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아이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되니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살짝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걸 잃고도 이렇게 묵묵히 버텨오신 거군요.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참 강한 분이십니다. 평소의 냉정한 눈빛 속에 잠시 스친 안타까움과 따뜻함이 잔 속의 와인보다 더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 오래된 얼음을 조금씩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오히려 대화를 대신했고 서로의 눈빛이 잔 위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오늘이 평범한 하루로만 남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와인잔이 서서히 비워질 즈음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 그는 조용히 제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 작은 접촉 하나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곱고 부드러워요? 살짝 스친 입술은 곧 깊어졌고 와인의 달콤한 향과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점점 아래로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숨결이 한 번에 스며들며 몸속 깊은 곳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목선을 따라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회장님의 셔츠 깃을 잡아당겼습니다. 회장님, 더 깊이요. 우리 움직임은 점점 더 솔직해졌고 서로의 숨소리는 부드러운 방 안에 은밀한 리듬처럼 번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스치는 숨결, 허리에 감기는 팔, 그리고 멈추지 않는 손길은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깥에선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지만 그 작은 공간 안은 눈처럼 하얗고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밤 우리는 몸과 마음 모두를 열어 서로를 완전히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숨이 조금 가라앉고 우리는 여전히 이불 속에서 마주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한쪽 팔로 제 어깨를 감싼 채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월급을 5배쯤은 드려야겠네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올리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같이 사는 겁니다. 아, 일은 하지 않아도 돼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막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라 앞으로의 날들까지는 미처 떠올려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입가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세요? 네, 진심입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집을 깨끗하게 해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 집에 가져다 준 건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니었습니다. 온기였어요. 오랫동안 차갑기만 했던 이 공간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가사도우미가 회장님과 어떻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제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얘 곁에 있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학비도 결혼자금도 앞으로 필요한 모든 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말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지는 그의 목소리와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와의 삶, 세상의 시선, 그리고 제 위치가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결국 그 모든 걱정보다 크게 다가온 건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은 저녁 식사 자리에 두 자녀를 불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정갈한 정장을 입고 저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순간 자녀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큰아들은 인사 대신 짧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일이 있어서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딸 역시 억지로 미소만 지어 보였을 뿐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두 사람은 아버지를 자주 찾지 않았고 대화다운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 사이였기에 식탁 위 공기는 시작부터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내 곁에 있을 사람이다. 자녀들의 시선이 곧장 제 얼굴로 향했습니다.
큰아들은 잠시 눈썹을 찌푸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딸은 입술을 깨물며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회장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리 얘기해두지만 유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 몫은 따로 다 정리해 둘 거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흐려져선 안 된다. 단호하고도 부드러운 어조였지만 그 속엔 더 이상 이 문제로 논쟁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단순히 함께 살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공기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자녀들의 시선도 시간이 흐르며 부드러워졌고 집안엔 예전보다 더 많은 웃음과 대화가 오갔습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걸 함께 보고 아침 햇살과 저녁 노을 속에서 서로의 하루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문득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남은 날들이 당신과의 추억으로 채워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삶이란 예기치 않은 만남이 만들어주는 기적이고 사랑이란 나이를 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하루 속에서 오래도록 머무르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다시 피어난 사랑과 삶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온기를 남겼길 바라며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랑 혹은 이런 용기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과